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의 국경 검문소를 장악했습니다. 그동안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행을 예고했던 지상전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코로나19 변종이 미 전역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주목됩니다. 이 중에 하나인 KP2는 미국 내 전염 감염의 약 25%를 차지하며 현재 가장 우세한 변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가자 전쟁 반대 텐트 농성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위대 해산을 둘러싸고 학내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시카고대에서는 일부 교수진이 반전 시위대로 옹호하며 대학 측이 농성 텐트의 강제 철거에 나설 경우 농성 학생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집값이나 주택 임대료가 앞으로 많이 상승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특히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앞으로 사상 최고치로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와 인디애나주에 있는 3개 대학이 포브스가 새롭게 선정한 UIB 목록에 올라 주목됩니다. 멕시코의 한 우물에서 발견된 시신 3구가 지난 주말에 실종된 호주 서퍼 2명과 미국인 1명의 시신으로 확인됐는데요. 현재 사건 발생 지역에서는 주민과 서핑객들이 해변가의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필드 박물관이 어제 가장 초기에 알려진 조류종인 시조새의 화석을 입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네소타의 본사를 둔 홈헬푸드가 치명적인 리스테리아 감염 위험을 이유로 2개의 플래터스 피넛 제품에 대해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시카고 한인 서로돕기 센터 2회가 지난 4일 토요일 오후 2시 엄마 꽃을 주제로 시카고 한인 연합장로교회에서 제2회 효도잔치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일리노이주 청소년 구금센터에서 아동 성적 학대는 수십 년 동안 만연해 있었고 조직적이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민주당 하원 의원이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크리스티 노엄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개고기 식용을 언급했다가 한국에 대한 편견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자 사과했습니다. 미국 진보정치의 상징적 인물로 올해 82세인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이 사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의 국경 검문소를 장악했습니다. 그동안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행을 예고했던 지상전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라파 동부 지역에 50여 차례 공습을 퍼부었죠. 이스라엘이 라파에 조성한 난민촌은 40만 명 규모, 1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나머지 피난민들에게는 무작정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행동은 지상전의 수순을 밟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지상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는데도 이스라엘이 라파 지상전 돌입 수순에 들어가자 두 나라 사이에 균열이 커졌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은 바이든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 사이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을 석방하고 궁극적으로 전쟁을 끝내는 전략에 있어 큰 균열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진단했습니다. 새로운 코로나19 변종이 미 전역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주목됩니다. 질병통제방센터에 따르면 F-릴트라는 별명을 가진 새로운 코로나19 변종 그룹이 현재 미국에서 지배적인 균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인 KP2는 미국 내 전염 감염의 약 25%를 차지하며 현재 가장 우세한 변종으로 나타납니다. CDC는 코로나19 관련 중증질환의 전반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여전히 공중보건에 중요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65세 이상 성인의 코로나19 입원율은 여전히 더 높다며 추가로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미국의 집값이나 주택 임대료가 앞으로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앞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5년 후 집값 상승률 예상치는 2.7%로 전년 예상치 2.8%에 비해 소폭 하락했습니다. 임대료의 경우 1년 뒤 지금보다 9.7% 오를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이 상승률은 작년 예상치 8.2%보다 높은 것으로 관련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14년 이후에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조사 보고서는 미국인들이 주택에 대한 투자 전망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은 전했습니다.
이미 높은 수준인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앞으로 사상 최고치까지 오를 것으로 봤는데요. 1년 후 평균 모기지 금리는 8.7%, 3년 후에는 9.7%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5월 4일 현재 30년 고정 모기지의 평균 금리는 7.22%로 수년 전인 3% 미만과 비교하면 훨씬 높습니다. 일리노이와 인디애나주에는 3개 대학이 포브스가 새롭게 선정한 UIB 목록에 올라 주목됩니다. 기존 명단에 올라있는 8개의 퍼블릭 아이비 대학은 하버드와 예일, 프린스턴, 브라운, 펜, 컬럼비아, 다트머스, 코넬 대학이죠. 아이비 플러스 학교는 스탠포드와 MIT, 듀크 및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 등입니다. 하지만 이 포브스는 이날 표준화된 시험 점수와 고용관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이용해 국내 최고의 공립 및 민간 교육기관을 새롭게 뽑아 발표한 건데요. 명단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일리노이 대학교 어바너 샴페인이 성취가 뛰어난 직원을 유치하고 열심히 일하고 존경받는 직원을 배출하는 10개 공립 아이비 목록에 들었고, 메디슨에 위치한 위스콘신 대학도 같은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또한 신규 사립 아이비 목록에는 에반스턴에 서재한 노스웨스턴 대학교와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에 있는 노트르담 대학교가 포함됐습니다. 멕시코의 한 우물에서 발견된 시신 3구가 지난 주말에 실종된 호주 서퍼 2명과 미국인 1명의 시신으로 확인됐습니다. 멕시코 당국에 따르면 바하 칼리포르니아주 검찰은 희생자들의 친척들이 약 15m 깊이의 외딴 우물에서 발견된 시신을 보고 그들의 친척임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범인들은 타이어를 빼앗기 위해 트럭을 타고 멕시코 바하반도로 서핑 여행을 하던 3명을 총격 살해한 후 해안 근처의 우물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시신이 발견된 우물은 이들이 살해된 곳에서 약 6km 떨어져 있으며 이들 외에 훨씬 오래전에 유기된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시신 한 구도 발견됐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남성 2명과 여성 1명 등 3명의 용의자를 체포했는데요. 현지 주민들은 외국인 3명이 실종된 이 사건이 몇 년째 지지부진한 수천 명의 멕시코인들의 실종 사건보다 훨씬 더 빨리 해결됐다고 말합니다. 호주의 제이크와 컬럼 로빈스 형제와 미국인 제 카터로드 등 3명은 지난 주말 실종되기 전 엔세나다시 남쪽 해안가를 따라 캠핑과 서핑 여행을 하며 해변의 모가적 사진들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도 했죠. 한편 인기 관광지에서 발생한 외국인 피살 소식에 관광객들은 물론 주민들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바하 칼리포르니아주는 아름다운 경관으로 미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관광 명소지만 멕시코 갱단 카르텔 사이의 세력 다툼과 또 강력 범죄나 납치 등이 잦은 곳으로도 악명이 높아 관광객들의 방문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현재 사건 발생 지역에서는 주민과 서핑객들이 해변가의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필드 박물관이 어제 가장 초기에 알려진 조류종인 시조새의 화석을 입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조새의 표본은 이제까지 12개가 발견됐는데요. 대부분은 유럽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필드 박물관 관장 겸 CEO인 줄리안 세거스는 이번에 발견된 시조새의 화석은 아마도 이제껏 발견된 것들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다윈의 진화론에 대한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과학자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변화시켰다고 그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이어 그는 티라노사우루스 수 이후 필드 박물관이 수집한 가장 중요한 화석이며 이를 대중에게 공유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이 화석은 1990년 채석장 노동자들이 발굴한 이후 지금까지 개인 수집가들의 손에 넘어왔다가 2022년 8월에 박물관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표본 작업을 거쳐 5월 7일 오늘부터 관람객들에게 공개됩니다. 한편 이 화석은 6월 8일 토요일에 열리는 박물관의 나노팔루자 축하 행사 이후 2024년 가을에 개장하는 대형 몰입형 디스플레이 연구 전시를 위해 비공개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미네소타에 본부를 둔 홈헬푸드가 치명적인 리스테리아 감염 위험을 이유로 2가지의 플래터스 피넛 제품에 대해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홈헬은 오염된 허니 로스티드 피넛과 디럭스 라이트 솔티드 믹스넛을 플로리다, 조지아, 알라바마, 노스캐롤라이나의 매장과 또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의 달러 트리 매장에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호멜은 지난 4월 제품을 생산 유통한 후 포장 내용물이 리스테리아에 오염됐을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리스테리아균은 어린이와 노인, 또 면역 체계가 약화된 사람들에게 매우 심각하며 때로는 치명적인 감염을 일으키게 되죠. 회사는 또한 리콜된 제품으로 인한 질병 보고는 없으며 영향을 받은 모든 소매업체에 이 같은 리콜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힙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품을 폐기하거나 구입한 매장에 반품 교체 또는 전액 환불받을 것을 권장했습니다. 시카고 한인 서로돕기 센터 둘레가 지난 4일 토요일 오후 2시 엄마 꽃을 주제로 시카고 한인 연합장로교회에서 제2회 효도잔치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올해 행사는 시카고 한인회와 시카고 포럼, 또 시카고 문인회에서도 협찬해 더욱더 풍성한 무대가 펼쳐졌는데요. 300여 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K-팝 가야금 연주자 김연채 씨의 병창은 청중의 큰 호응을 얻어 큰 박수갈채가 쏟아졌고, 이외에 김영숙 사모의 신앙송과 헬세드 워십 댄스, 시카고 한국무용단의 공연, 또 국악 합창단의 합창, 비파와 수금 연주, 설장구 춤 등 다양한 전통문화 공연과 더불어 시카고의 배호 이태영 목사의 무대, 그리고 조영환 씨의 색스폰 연주가 어우러져 즐거움과 기쁨, 감사가 넘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또한 푸짐한 래플 추첨도 진행돼 풍성함을 더했는데요. 원장 김혜연 목사입니다. 중에 제일 좋아하셨던 게 가만보니까 가야금 산주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야금 산주 병창인데 아주 전문가답게 병창까지 다 해주시고 그래서 아주 어른들이 굉장히 이거를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반응. 어린이들이 오셔서 꽃박신 이런 것도 했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그 옷차림새도 너무 잘 어울렸고,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분들을 그때 저희 센터에 보내주셔서 자원봉사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좀 서비스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 일인지 이번에 새삼스럽게 또 제가 체험했는데요. 아마 그분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 목사에 따르면 올해 행사에는 여성회를 비롯해 무궁화 노인 아파트에서도 자원봉사에 대거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설립 40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이 행사를 더욱 성대하고 또 풍성하게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김 목사는 한류가 대세인 요즘 한국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해 애쓰는 단체들이 많은데 효도라는 한국 정신문화까지 더해 함께 계승 발전시킬 수 있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효도잔치를 개최하고 있다며 동포사회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했습니다. 네, 가정의 달. 한국에는 우리 유교 전통의 바탕으로 해서 효도 정신이 이렇게 잘 그 미풍양소로 내려왔었는데 제대로 후세대들에게 전달하지 못하는 것이 아쉬운 것 같아요. 감사함을 표시하는 것이 우리들의 예의 아니에요. 내년에는 조금 이거보다 발전시키고 또 내년에는 40주년 되는 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크게 멋있게 좀 더 풍성하게 이렇게 준비하려고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두레센터는 건물 매각을 추진 중이죠. 이런 가운데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면 한인사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더 많은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계획 실시한다는 예정입니다. 이를 위한 펀드레이징을 8월 23일 연례 기금모금 갈라를 통해 홍보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8월 달에 해마다 지금 올해가 이제 세 번째인데요. 이제 연례 정기 모금 행사인 갈라, 서드 갈라 행사가 있습니다. 이게 한 4개월 정도 채 안 남는데 지금부터 심혈을 기울여서 잘 준비하려고 합니다. 건물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현재 건물을 만약에 빠른 시일 내에 팔지 못하고 새로운 건물 이사를 못 가면 보수해야 될 곳이 너무 많아요. 혹시라도 저희들이 갈라 행사하기 전이라도 끝난 후에라도 이사 가게 되면 그 비용을 아무래도 이제 새 건물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거나 보수하거나 이런 데 쓰일 예정입니다. 한편 한인 서로돕기 센터 둘에는 각종 법률 문제를 상담,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을 돕고 있는데요. 이외에 메디케어 세이빙 프로그램을 기반한 의료 서비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올키즈 신청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카톨릭 처리터블 재단의 시니어 식품 영양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음식을 월 소득의 일정 금액 이하가 되는 분들에 한해 한 달 1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카운슬링 서비스를 비롯한 커리큘럼에 따른 컴퓨터 교육,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프로세서, IT 관련 SMS, 카톡 활용법 등 교육을 진행 중인데요. 역사, 문화, 문학, 스마트폰, 라인 댄스 교실 등도 준비 중입니다. 두레센터 관련 보다 자세한 문의는 773
545-8348로 연락하면 됩니다. 시카고에는 나보다도 더 어려운 분들이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죠. 조금씩만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통로 역할을 함으로써 그분들에게 물 흘러가듯 여러분들의 도움의 손길이 저희 기관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전달되어질 겁니다. 정말 건강한 사회, 밝은 사회, 우리 한인 이민 사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많이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리노이주 청소년 구금센터에서 아동 성적 학대는 수십 년 동안 만연해 있었고 조직적이었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시설이나 센터에서 어린 시절 수용됐던 남성과 여성 95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밝혀진 건데요. 여기에는 1996년부터 2017년까지 9개 청소년 센터에서 교도관, 하사, 간호사, 치료사 등이 행한 집단 성폭행과 구타, 아동학대 등 혐의가 자세히 기술돼 있습니다. 많은 원고들은 조용히 하라고 위협을 받거나 보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일리노이주 청구법원에 제기된 이번 소송은 메릴랜드와 뉴저지, 뉴햄셔, 캘리포니아 및 뉴욕시의 청소년 구금센터에서 발생한 유사한 끔찍한 아동 성학대 혐의에 따른 것으로 일부 사건은 재판에 회부되거나 합의로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체포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일리노이주 소송에서는 주정부가 학대 혐의자를 감독, 징계하거나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아 학대가 지속됐다고 주장합니다. 고소장에는 시카고를 포함한 졸리엣과 해리스버그, 머피스보로, 워런빌을 포함한 주 전역의 청소년 센터에서 이런 학대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후 여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소송에서는 일리노이주와 교정부, 청소년 사법부가 피고로 지정돼 있습니다. 원고 1인당 약 2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는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금액입니다. 테네시주의 한 위생 청소회사가 최소 24명의 어린이들을 불법으로 고용해 아이오와주와 버지니아주의 육류 가공회사에 위험한 육가공 기계류 청소를 시킨 것이 연방 수사관들에 의해 발각돼 법정 소송 결과 65만 달러의 거액 과징금 납부에 합의했습니다. 미국 법은 모든 기업들은 18세 이하 미성년자들은 그 위험도 때문에 육류 가공 공장에서 일할 수 없도록 고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6개월을 앞둔 전국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열세를 만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이 여론조사 분석기관 DDHQ에 의뢰해 발표한 전국 여론조사 평균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양자 대결 전국 지지도에서 똑같이 44.8%를 기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분석에서 열세를 면한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만입니다. 이런 가운데 진보 정치의 상징적 인물로 올해 82세인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사선 도전을 선언해 주목되고 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한 살 많은 샌더스 의원은 1991년부터 16년간 민주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고 2007년부터 상원의원으로 재임 중이며 현재는 무소속입니다. 오늘 시카고 일부 지역에서 여러 차례 심한 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데요. 이 기상청은 이 폭풍으로 돌풍과 번개 및 작은 우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합니다. 오후 1시 직후 또 다른 폭풍이 예고된 가운데 더 큰 우박이나 토네이도를 일으키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비는 늦은 오후 들어 멈추겠고 수요일은 내일은 약간의 햇살이 비출 것으로 예보되지만 이내 목요일 다시 비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73도, 밤 최저 기온은 55도, 수요일은 내일 낮 최고 기온 80도, 밤 최저 52도가 예상됩니다. 이 시각 기온은 61도, 습도는 70%, 바람은 남동풍이 7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